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새해도 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만, 이게 원칙, 원리 원칙이 영어는 프린시펄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깨달으면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원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규칙의 차이는 축구 게임을 할 때는 그건 룰이라고 그러죠. 그건 규칙이라고 그래요. 핸드링 반칙이 했다,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다 그러면 뭐 아무리 뭐 골이 돼도 그건 무조건 다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해봐야 헛수고거든요. 그거는 그 룰을 모르면 규칙처럼 이렇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관중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그거 하는 거 다 승복을 하고 그래야 그게 없다 그러면 개판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무슨 축구인지 뭔지 그냥 럭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건 관중들이 재미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원칙 사회이기 때문에 룰을 정해놓고 왜냐면 우리가 무자본 무임금으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임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평관계거든요. 누구나 다 먼저 왔다 먼저 해서 뭐 직급을 딴 거일 뿐이지 우리는 다 원래가 더 자연인데다가 우리는 임금을 안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원칙이 나오게 된 거는 원리 때문에 원칙이 나온 건데 영어에서는 프린시플이라는 걸로 똑같이 씁니다. 원리 원칙은 뭐냐면은 상식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양심에 반하지 않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속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막 우기고 막 그러잖아요. 차 사고 나면 막 억지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자체적으로 상식에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법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보험 처리도 하는 것보다도 이제 막 감정이 앞서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이제 막 법까지 가지 않습니까? 한 0.01%나 될까? 그렇게 가서 끝까지 가자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거에 도저히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법의 잣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법관들도 다 똑같아요. 그분들도 상식에 기초해서 법이 세워진 거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법원이고 경찰서고 갈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인정을 하고 다 알아서 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살지 그건 맨날 법대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법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우리 헌법이 있으면은 나머지 그 하위법인 6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법, 민법 뭐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인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한 잣대가 뭐냐면은 원칙에 의해서 그걸 갖다 특히 민법은 그렇습니다. 민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판사나 검사들이고 특히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갖다 제대로 지켰느냐 그걸가 판단의 잣대입니다. 그냥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자기가 그냥 그야말로 시제말로 꼴리는 대로 자기 그날 오늘 마누라한테 잔소리 허벌나게 듣고 와갖고 만약에 기분이 좀 안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자기 기상에 따라서 막 판단이 나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신의 성실의 원칙. 헌법 밑에 가장 있는 육법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그 민법 있지 않습니까? 민법의 가장 그 바닥을 흐르는 99.9%가 사실은 누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 기망을 했느냐, 속였느냐, 속에서 그게 신의 성실의 원칙의 주 잣대거든요. 근데 저는 바른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무슨 얘기에 바른 말이라고 얘기하면 법률적으로는 뭐 바른 말은 뭐 자기가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를 갖다 떠든 거를 바른 말이라고 그건 나의 주관적인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 상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를 기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누구를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뭔 얘기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팩트를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비비불이니 암암리에 그럼 비비불하고 왜 센터에서 비비불이고 무슨 뭐 시시하니 밥 먹듯이 그냥 뭐 자기네들이 몰리면 그따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 같은데 그분들이 유튜브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유튜브 하시는데 거기 나와서 왜 비비불이 왜 나빠요? 어?
시야가 왜 나빠요?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 오픈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센터에 가서 그 완장찬 것처럼 그 짓거리 하는 게 뭡니까? 왜 음성적으로 그러냐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떠들질 않고. 떠들지를 왜 못하고 거기에서 그때 고를 때만 써먹냐는 얘기죠. 그거를. 그거 자체가 음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음성적이냐 저처럼 오픈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 그게 뭐의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일성실의 원칙, 기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팩트를 갖다가 얘기 안 하니까 당당하게 아무리 뭐 초창기에 제가 이거 할 때 6놈입니다. 6놈. 그건 또 전부 남자들이 전화 걸대. 숨 쉬는 소리는 들리는데 전화를 걸어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왜 할머니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숨소리만 들리더라고. 근데 제가 술을 오래 먹었던 사람이라 내가 술 먹은 거는 아주 귀신같이 잡아내거든요. 너 소주 한 3잔 먹고 전화했구나 안 했구나. 아, 이 사람 지금 소주 먹고 술 먹고 이렇게 거친 호흡을 하는 숨소리구나 아닌가. 자, 귀신같이 제가 원래 술을 오랫동안 그렇게 주책 없이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죄다 술 먹고 전화 걸었어. 맹정신으로 전화 거셔. 그리고 제가 끊어버렸거든요. 이거 초창기 얘기입니다. 한 4년 전 얘기고. 근데 요즘 아주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구질구질한 얘기라 제가 뭐 굳이 얘기가 없는데, 제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팩트를 얘기한 것뿐입니다. 법정이나 어디 가서라도 저는 팩트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뭐 팩트를 얘기했는데 판사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너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자 너의 무슨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그 뭘 했다. 예를 들어서 기망이나 신의 성실에서 너는 이 사회에서는 너는 약간의 그 뭔가 제재를 가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랬을 때 저한테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그건 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건데, 대다수의 그 상식 있고 법관되고 그러신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저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공부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됐지만은, 근데 그분들이야 그거를 밥 먹듯이 그거를 하는 분들인데 그거 딱 들어보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뻔한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갖다 사실만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말이 조금 이렇게 좀 거치게 나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좀 약간의 저도 인간이니까 약간 오바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법으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라 그러면 받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자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팩트니까. 팩트는요. 팩트가 계속 이렇게 돼갖고 굳어지면 그게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 그 자체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팩트,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그 자체일 뿐이지 사실이 변곡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있는 그 자체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고, 천하 없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제가 그거를 고수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갖고, 아니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군대 있을 때부터도 참 불의한 거 해갖고 그런 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네? 그런 거는 제가 아주 고문관이 되는 한이라도 그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또 저 같은 사람 잘 건드리지를 않아요. 또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사단에 아주 재미난 일이, 올해 저 2만 원짜리 그 컴퓨터 선물 받더니 전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전 뭐 종교도 없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뭐 한번 재미삼아도 이렇게 봤더니 올해 간제수가 있다고 하더니 정확하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거는 뭐 알아서 처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지금 애터미를 갖다가 2024년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때는 절대로 그 비비불이나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그거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아, 여기가 그런 데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전을 보고 이거를 갖다가 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 내지는 결단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은 쪽팔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거의 100%다 그 생각입니다. 그때 바른 길을 갖다가 제대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렇게 요거를 준수하면서 해야 된다. 축구를 할 때 그 오프사이드나 핸들링이나 뭐 몇십 개 되는 그거를 갖다가 숙지를 못하고 하면 개판이 되듯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하겠다 그러면 5원칙과 5개념을 갖다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따분한 얘기 같지만은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교과서 따르고 실제가 따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배울 때뿐이고,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뭐 저기 미적분 배우고 뭐 한 거 사회 나와서 저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 그 얘기만 해도 그 미적분을 아직도 기억하냐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그 교과서 따로 놓고 이거 따로 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인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얼만큼 정확하게 지켜져야지만이 결국에는 험난하다면 험난하고 그게 복제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준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그거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본적인 원리, 그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그 프로를 갖다가 모르시면은 네트워크 1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간에 헛수고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인쇄 수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따분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첫 걸음서부터 제대로 이거를 갖다가 알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하고 비비블 시시하 그분들하고의 그 결말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원칙 5개념이 뭡니다. 그게 교과서에서 배운 거하고 실제 우리가 센터 미팅을 운영하고 제 책에도 다 쓰여 있듯이 센터 미팅 갖다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픈 멘트하고 1분 스피치하고 주제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재미나게 그렇게 하는 그거가 그 룰들을 다 숙지를 처음에는 다 숙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숙지가 돼서 하니까는 몇 개월 지나니까 이걸 반복하니까 나뿐만 아니고 이게 복제가 된다. 복제가 되는 거는 복제가 뭐 이렇게 글자는 알지만은 그게 복제가 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제된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스폰서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니까는 도모하는 거지. 도모하는 거 정도는 모르지만 결국에 궁극에 들어가서는 100대 빵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복제의 그 길로 그냥 자기의 원칙과 5개념을 준수하고 빨리 가느냐 늦게 나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군집이 되다 보면은 그거는 무너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대, 4대, 5대, 10대 그것만 계속 유지만 된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모래알 바닥에다가 아니면 모래알이라면 대충 넘어가겠어. 모래바닥에다가 지금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봐야 다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히기도 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근데 지금의 형상은 뭐냐면 비비블 CCR을 운운하는 그런 센터 아닌 센터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것도 그렇게라도 하시면 되는 그거 부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죠. 존경하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양식껏 하는 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근데 진짜 그 시시아 비비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주로 일어나는 양태가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지만 앞에서는 그러는 것 같지만 뒤가 하면 뒷담화 허벌나게 하죠. 또 센터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거 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시시아 그래 그러고 뭐 되게 웃겨. 나 아무리 들어도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상식이구나 말이고 뭐 저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입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여기 소속이 돼 있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오늘 아주 이제는 세대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스쿨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분들을 갖다가 워크숍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저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수도 없이 지금 몇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내 스폰서가 이런 인간들하고는 내 스폰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5원칙 5개념대로 한다. 제 시스템을 갖다 뭐 하시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만의 그 원칙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정선상략, 자장격치, 재심합력. 근데 재심합력 그런 인간들하고는 재심합력하면은 더 망가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진흙탕에서 이전 투구라고 그러죠. 이전 그러니까 진흙밭, 예? 이전 투구 그러니까 개들이 싸움하듯이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움을 하는 거가 이전 투구거든요. 그 꼴이 돼가지고 진흙에 다 묻혀 버리거나 눈에도 진흙 들어가고 그래갖고 뭐 피아도 못 가리고 막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엔 다 그 진흙바닥에 묻혀서 죽어요.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있는 분들 그럼 나보러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랬을 때는 내가 자장격제에서 내가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위에 진정한 스폰서는 누구냐면은 박강규 회장입니다. 박강규 회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자장격제하는 거. 그 회사에서 회장님들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좀 에이 뭐 그냥 좋은 얘기니까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행동 지침입니다. 실제적으로. 굳이 5원칙 5개념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 시간에도 기브 앤 테이크 원칙, 그다음에 뭐 저 더치페이 원칙을 잠시 이렇게 이제 실무형으로 이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기브 앤 테이크 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PB를 넣어주거나 사람을 붙여주는 거, 뭐 그걸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그게 안 맞죠. 기브 앤 테이크는 스피치를 갖다가 멈춰주고 멈춰 받는다. 우리 시스템에 가장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유일한 인풋 요소는 스피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돌아가다 보면은 복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이해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집체 교육이 될 때 그 이렇게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문답을 가면서 그거를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빠른데 칠판도 준비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쿨에 들어오셔서 뭐 깨닫든 도움이 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지방이 멀고 뭐 이러시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그 줌 미팅도 있으니까 줌 미팅에 응모를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눠보고 줌 미팅 하는데 줌 미팅도 오프라인하고 거의 90% 똑같이 돌아갑니다. 형식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적응도는 좀 떨어지죠.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4년여 동안에 갖다 줌 미팅을 오프라인 미팅하고 똑같이 5원칙 5개념에 의해서 서클 미팅, 세무 미팅이 아니고 동그라미 미팅으로 비록 화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A형이라 그렇게 어설프게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딱딱 오프라인, 줌, 온라인 해갖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하고 전화하면은 어떤 해결책이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5원칙 5개념을 정확히 이해만 하시고 이렇게 안 되면 복제가 안 되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깨달으셨다. 왜? 사람들은 전부 다 감정이 그냥 수시각각 변하는데 다 각자가 다 틀려. 임금이 없기 때문에 각자들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뭐 여기서부터 너 완장 찾는 사람이 목소리 큰 놈이 막 눌러갖고 이렇게 하든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규율하지 않으면 복제는 근처도 못 가봅니다.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거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도저히 이걸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가 댓글을 일일이 못 따라드리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문자가 좀 약해요. 이거 하면 또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이게 치는 것도 제가 좀 더듬하고 하기 때문에 눈도 안 좋고 그런데 전화는 제가 그냥 뭐 워낙에 이런 거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밀어주고 PB를 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이런 거 전부 그 3분의 원칙에 사적인 거기도 걸리는 데다가 사적인 거래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뭐에 들어가냐면은 더치페이 원칙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부담의 원칙인데 왜 밀어주고 해갖고 그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놓냐고. 자영사업자로서의 첫 아장아장 걸어가려는데 다리를 분질러 놓는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PB 넣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10만 원 주기로 약속해. 내가 10만 원 공돈이 생긴 게 있어. 10만 원씩 내가 친구들아 줄게. 그래 놓고 그날이 돼 갖고 5만 원 주면은 5만 원 준 것만 해도 공돈인데 얼마나 좋은데 욕 뒤지게 먹지 않습니까? 10만 원 해놓고 5만 원밖에 안 줘? 그 경우가
그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의 기초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행위 하나 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이게 두 줄밖에 없고, 그나마라도 또 대시적은 또 잡아주고 이것도 원래 안 되는 건데, 뭐 자네 구조적으로 뭐 그런데 줄을 섰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뭐 한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소시적 쏴갖고 6만 원이도 받게 해야지. 그거 다 속임수예요.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해주고 돈 주고 똥 사 먹는 경우가 된다고. 아까 10만 원 주기로 했다가 왜 5만 원 주니까 욕 먹듯이 그 건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일어나니까 두고 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요. 나 이미 사장님 맨날 얘기하시는 Q 30만 PB를 내가 믿고 쓰는 애터미가 될 때까지 내가 지부 고통을 느껴가면서 써봐야 야 애터미는 하나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네.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누구만 보면은 애터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품 얘기를 진정성 있게. 그 상대가 모를 것 같지만 내가 진정하서 갖고 너무 감동해갖고 야 같은 값이면 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업을 염두에 두고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상대가 다 알아요. 부담 느끼는 것도 사업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내가 감동한 제품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쓰다가 보면 사업자가 되는 경우 우리 애터미 거의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나는 30만 PB 아니라 뭐 70만 다 했는데 뭐 그래요? 240만까지 가세요. 그냥 본인 누적 PB. 그래서 30만 PB가 있는 거니까 30만 뭐 이렇게 갖고 누적 240만 PB로 가세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좋은 일은 그 밑에 분들한테 굉장히 이건 일분도 없구나. 그럼 당연하지. 내가 뭐 여기 돈 내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쓸 건 내가 사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내가 쓴 거를 갖다가 남한테 얘기하지 양심에 꼴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주 그냥 감동 있는 그대로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건 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밑에 붙여주고 가짜로 6만 원 받게 만들고 나는 세일즈 마스터 이거덩 나 200 받거든 그러고 거짓말 치고 예? 가라로 그냥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설령 모르고 넘어왔다 손 치더라도 몇 개 있다 보면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아주 이렇게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서 눈속임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까 민법 얘기도 했지만은 전 시간에. 그러니까 신이 성실해서 어긋난 짓거리를 하니까 사업이 진정성 있게 전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나는 본인 PB는 지금 뭐 70만 훨씬 더 넘어갖고 막 다 해서 나는 다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240만 그 이상까지도 계속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나한테 팔라고 나한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그게 상당한 그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계속 그렇게 해서 240만까지 가세요. 그러면 240만 갔어요. 저 밑에는 아직 한참도 안 되는데도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서 240만 그냥 이렇게 그냥 갔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파트너들이 그게 복제가 됐어. 그러면 뭐 밀어주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알아서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40만 원을 해놓고도 아유 나는 사업하고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둬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만도 아니고 240만 원 쓴 사람은 240만까지 사업의 목적을 두고 했던 어쨌든 간에 240만 정도 PB를 자기가 자가 소비를 했던 사람 그분은 그만둬도 애터미 열렬 팽이 돼 있고 그만둬도 제품은 씁니다. 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 판매사 전에 그 오토 소비자가 자동빵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이거 쓰다가 저 칫솔 쓰다가 저기 딴 거 죽어도 못 씁니다. 저 프로폴리스 우리 치약 쓰다가 저 딴 거 죽어도 못 써요. 근데 이상해.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 한 6개 그거 하나당 75만 원 요즘 많이 싸졌다고 그러는데도 제가 하던 데는 뭐 75만 원씩인데 6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 낭비가 하는데 제가 지금 6년째 버티고 있어요. 그걸로는 저는 치약을 이렇게 먹고 하는 3분, 4분 샤워하기 전에 4, 5분씩 뭐 어떤 데 10분도 그냥 물고 있어요. 그냥 여기 다 묻혀놓고 그럼 그 잇몸 사이사이로 들어가고 그 극소의 프로폴리스 그게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독한
그 친생 아주 친항생제 아닙니까? 그게 자연 항생제니까 그런 것들은 0.001%만 들어가도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치약이 왜 치약이에요? 그래서 치약 그냥 뭐 그 저기 약국에서도 물론 팔긴 하지만은 그 슈퍼에서 파는 게 어떻게 치약이라고 이름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균을 갖다가 죽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거든요. 그 많이 들어가면 독해갖고 여기가 오히려 폐입니다, 막. 그러니까는 조금 들어갔는데도 효과가 너무나도 대단하거든. 그 화학제가 아니고 아주 그 프로폴리스 그거가 아주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끄떡없이 그냥 이러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나도 난 치약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것도 칫솔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만 듣고 한번 줘봐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40만까지 그냥 그 이상까지도 그냥 쭉 나는 내 길을 가란다 그러고 가는 게 복제의 가장 원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거에서 나눠주거나 쏴준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망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사람 빨리 사업자 접어라. 의타심만 많고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그렇게 아주 물 주고 뭐 주고 다 한 거야. 비료 주고 뭐 주고 한 거거든. 그 우매한 짓들을 갖다가 초기서부터 여태까지 그게 무슨 방법이고 그게 아주 뭐 사업을 잘하는 뭐 비법을 찾아냈다는 둥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쪽에 40만 이쪽에 45만씩 60만씩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몇 명이 모이면 이렇게 돼갖고 손 그 편법들 손 대도 않는 얘기들만 해가지고 뭐 국장계고 뭐 등등 그 국장계 여기저기서 아갖고 난리치고 뭐 했는데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되는 데 있어요. 그 인간들 전부 다 저쪽 가 있더라고. 저 일링인가 무슨 펀지다 당긴가 그런 데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나 240만까지 아무 미련 없이 저 무소 뭐 뿔처럼 가다 뭐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배속 편하시죠. 그래서 절대로 비비를 밀어주면 그 사람 그 자식이 30살이 넘었는데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저기 취직하고 뭐 뭔가 뭐 아니면 뭐 노가다 일을 하든 뭐 할 생각 안 하고 30 넘은 놈이 엄마 왜 저도 안 줘? 이러면 그게 뭐 그냥 돌아버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파트너들을. 버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어버리면은 안 주면은 욕 먹어요. 주다가 안 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부터는 그 원리 원칙에 대한 오원칙 5개념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실무형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무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제가 쉽게 이렇게 준비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는 요 밑으로는 제가 써놓고 뭐 또 그리고 또 까먹어갖고 또 다음 번호를 연결하고 저 나름대로 신경 많이 쓰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유념해 두셨다가 꼭 실무에서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